사람들이 일부러 돌아가던 산 아래 낡은 배틀집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소문 때문에 아무도 문을 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한겨울 밤 갈 곳 없는 아이 하나가 그 문을 밀었습니다. 먼지 쌓인 배틀, 끊어지지 않은 시실. 아이가 실 한 올을 집어드는 순간 고요 속에서 숨처럼 스미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옛날 깊은 산자락 끝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낡은 배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배를 짜던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갈 곳 없던 한 아이가 그 집에 들어선 날 먼지 쌓인 시실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과 마을 사이 가장 외진 자리에 낡은 배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문짝은 경첩이 녹아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배를 짜던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집의 문턱을 넘지 않았고 세월만이 쌓여 집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마을에는 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어기 허름한 움막에서 홀로 지내며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밭일을 거들어주고 끼니를 얻어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차거나 아예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었고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 구석구석을 얼려붙였고 시리의 움막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벽 틈새로 칼바람이 들이쳤고 아이는 밤마다 몸을 웅크린 채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리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마을 부자석 시내 하인들과 마주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아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부모도 없는 것이 길까지 막고 서 있네. 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물동이를 든 손이 떨렸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시리는 천천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움막의 지붕이 들썩거리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했습니다. 시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얇은 누더기를 몸에 감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곳. 발걸음은 저절로 산자락 쪽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시리는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어둠 속에서 낡은 집 하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배틀집이었습니다. 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곳. 하지만 추위는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시리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자 희미하게 방 안의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배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배틀의 형태는 또렷했습니다. 시리는 배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배틀 옆 바구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시실 뭉치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실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시리는 시실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야.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시리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탁이 있단다. 목소리는 시실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리는 시실을 꼭 쥐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내가 마지막 희망이란다.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시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집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실을 품에 안고 배틀 옆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실을 안고 있으니 조금 덜 추운 것 같았습니다. 시리는 그렇게 첫날 밤을 배틀집에서 보냈습니다. 밤새 귓가에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부탁이 있단다.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시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배틀집 안을 살폈습니다. 햇살이 부서진 기와 틈으로 가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배틀은 낡았지만 아직 쓸만해 보였습니다. 시실 바구니 옆에는 날씨를 감아둔 작은 틀도 있었습니다. 시리는 배를 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틀을 보고 있으니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는 시실 하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을 만지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시리는 그날부터 배틀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봐야 온막뿐이었고 여기가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배틀집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쓸고 부서진 기와 틈을 마른 풀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배틀 앞에 앉아 실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리는 용기를 내어 배틀에 날씨를 걸어보았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따라하자 날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실을 들어 첫 번째 북을 날렸습니다. 딸각. 배틀이 소리를 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소리였습니다. 시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북을 날렸습니다. 딸각, 딸각. 리듬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배틀 소리는 고요한 산자락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리는 그렇게 첫 번째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시리는 날마다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마을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배틀집 뒤편에 작은 샘터가 있어 물을 얻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지만 아이는 산에서 도토리나 머루를 주워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배틀 앞에 앉아 실을 엮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북이 엉키고 실이 끊어지고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짜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실을 만질 때마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하고 있단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거라. 그래, 그렇게 해. 목소리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리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목소리가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저 배를 짰습니다.
하루하루 실 한 올 한 올.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산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배틀집도 눈에 묻혔지만 시리는 따뜻했습니다. 배를 짜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이 조금씩 완성될수록 방안이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궁이도 없고 불도 피우지 않았는데 공기가 미지근했습니다. 천을 손으로 만지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 같았습니다. 시리는 밤마다 그 천을 몸에 두르고 잠들었습니다.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꿈속에서 시리는 가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배틀 앞에 앉아 조용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손놀림은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시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시리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천이었지만 시리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천은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미세하게 빛이 났습니다. 시리는 그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아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전 이곳에서 배를 짜던 여인이었단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옷감을 짜고 이불을 짜며 살았지. 하지만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했단다.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 이 땅을 탐냈지. 배틀집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했단다. 부자는 나를 몰아내려 했어.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지.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부자는 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단다. 내가 짠 천에 독을 묻혀 사람을 해쳤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어. 나를 쫓아냈지. 나는 이 집에서 홀로 그렇게 죽었단다. 억울했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데. 그래서 내 혼이 이 시실 속에 남아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렸단다. 목소리가 흐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마을에서 늘 천대받았기에 여인의 억울함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시리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가 짠 그 천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렴. 따뜻한 마음으로 짠 천은 사람을 낫게 한단다. 그것이 증명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내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시리는 완성한 천을 품에 안고 배틀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마을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아이는 여인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 그 혼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리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시리구나. 저 집 막내가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단다. 약도 안 듣고 이제 거의.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리는 품속에서 천을 꺼냈습니다. 이걸
아이에게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시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짠 천이에요. 따뜻해요. 여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어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고맙다, 시라. 여인은 천을 받아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천이었지만 아이의 가슴을 덮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을 덮자마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경련하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이마에 뜨거운 열기가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이 어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기가 살았어.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시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시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시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틀집에서 짠 거예요. 정성껏.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마워했고 누군가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시리는 천을 돌려받지 않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배틀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틀집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구나, 아이야. 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낳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인 하나가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며느리가 시리를 찾아왔습니다. 시라, 혹시 그 천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겠니? 시아버님께서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천을 짜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등을 덮을 만한 크기. 시리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배틀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고 아이의 손끝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실을 만질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퍼졌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도 곁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마음을 담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일주일 뒤 두 번째 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은은한 광택이 돌았습니다. 시리는 천을 가지고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천을 받아 노인의 등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노인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천이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시리가 배틀집에서 짠 거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참 기특하구나.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시리의 천이 병을 낫게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추위에 떠는 아이, 잠 못 이루는 노인. 시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아 정성껏 천을 짰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배틀집 주변에도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리는 여전히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먹을 것을 놓고 갔습니다. 시라, 이거 먹어라. 고생이 많구나.
정말 고맙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고 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리는 그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억울함을 씌운 그 부자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리를 칭송할수록 그 부자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틀집 문 앞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시리는 배틀 앞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석 씨가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였습니다. 그 뒤로 하인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석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배틀, 시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천 몇 장.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소문의 그 아이로구나. 석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 씨는 천천히 배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훌륭하구나. 어린 것이 배를 이렇게 잘 짜다니. 그런데 말이다. 그가 멈췄습니다. 이 집이 원래 누구 땅인지 아느냐? 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 씨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보거라.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안 소유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 관리를 못했을 뿐이지. 이제 이 땅을 되찾으려 한다. 시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배틀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해야지. 이 땅은 내 것이니 너는 나가야 한다. 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석 씨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 후에도 남아있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하인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리는 배틀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 아이야. 이제 시작이란다. 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예전에 나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란다. 아버지의 탐욕을 그대로 이어받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가 있으니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짠 천이 이미 많은 사람을 도왔잖니. 그 사람들이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란다.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천을 짜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천, 진실을 증명할 천. 시리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각, 딸각. 배틀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리는 배틀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곳도 떠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배틀 앞에 앉아 묵묵히 천을 짰습니다. 날이 밝고 지는 것도 잊은 채 손만 움직였습니다. 큰 천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번 천은 특별했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무지개처럼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시리는 그 천에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억울함, 슬픔, 그리고 희망. 모든 감정을 실에 담아 한 올 한 올 엮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석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하인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장님, 보십시오. 저 아이가 아직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석 씨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라, 석 씨 말이 맞다. 이 땅은 원래 석 신의 것이었어. 문서도 있고 법대로라면 내가 나가야 한다. 시리는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 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곳이에요.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란다. 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하죠. 아이가 불쌍하니 제가 마을 끝에 작은 움막이라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대신 이 땅은 제게 돌려주십시오.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몇 명이 배틀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리에게 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어미, 노인의 며느리, 그리고 몇몇 주민들. 이장님, 잠깐만요. 아이 어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리는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 천이 없었으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노인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그 천 덕분에 나으셨습니다. 시리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땅은 땅이고 법은 법입니다. 감정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장은 여전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석 씨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어린 것이 짠 천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합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씨는 계속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저주받은 곳입니다. 오래전 여기서 요상한 일을 하던 여인이 죽었다는 소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혼이 아직도 이 집에 남아 저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했어. 배 한 폭이 그렇게 신기한 힘을 가질 리 없지. 혹시 정말 요물이 깃든 건 아닐까? 석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이 아이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집을 불태우고 아이는 마을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움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어미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리는 석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혹시 그 천이 나중에 저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아프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아이 어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안이 퍼졌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야겠다. 시라, 며칠간은 이 집을 비워다오. 그동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다. 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석 씨가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거라.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배틀집 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었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배틀 위의 시실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시리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석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냐? 바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리는 배틀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집에는 억울한 혼이 있어요. 하지만 나쁜 혼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명을 쓰고 죽은 분이에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리는 계속했습니다. 석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누명을 씌웠어요. 그 여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나 죽었어요. 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시리는 배틀 위에 천을 가리켰습니다. 이 천이 증거예요. 이 천에는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 나쁜 사람이 이런 천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들은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시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귓가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림이란다. 시리는 대답했습니다. 달림이요. 그분 이름은 달림이에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림,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다. 배를 아주 잘 짜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지. 사람들은 그 여인이 나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달림이었구나. 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장이 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씨, 이게 사실이요? 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석 씨를 향한 눈빛이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 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달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까지.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 같았습니다. 석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장님,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는 황급히 배틀집을 떠났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도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몇몇은 시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라, 미안하다. 우리가 의심했구나. 내가 옳았어.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시리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천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아이는 다시 북을 들었습니다. 딸각, 딸각. 배틀 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석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도 배틀집에 함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석 씨가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배틀 앞에서 마지막 천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손끝이 부르텄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림의 목소리가 곁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의 다 됐구나. 조금만 더. 이 천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란다.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배틀집에서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병에 걸린다고, 시리가 짠 천을 덮은 아이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석 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불안을 심었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저주가 나중에 올지. 아이는 지금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요물의 힘은 그런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퍼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정말 저주일까? 우리 아이가 괜찮을까? 배틀집에 가지 말라고 해야 하나? 석 씨는 마을 이장에게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와 배틀집을 정식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요물의 기운이 있다면 석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불태워야 한다는 뜻. 이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리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모였습니다. 시리도 불려왔습니다. 마을 회관 한가운데 아이는 홀로 섰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석 씨는 맨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라,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내가 짠 천에 요물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다. 사실이냐? 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정성껏 배를 짰을 뿐이에요. 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성만으로 병이 났습니까? 이장님, 이건 명백히 요사스러운 일입니다. 저 아이는 귀신에 홀렸거나 아니면 스스로 요물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고 배틀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야 마을이 안전합니다. 아이 어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요. 시리는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 아이가 나쁜 아이일 리 없어요. 석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그건 지금까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시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면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달님이 누명을 쓴 진짜 이유를, 그리고 석신애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가 뜰 때 배틀집으로 오세요. 제가 짠 마지막 천을 보여드릴게요. 그 천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루만 기다리겠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이장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배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리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천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는 북을 들었습니다. 딸각, 딸각, 달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아이야.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마지막까지 믿고 가자꾸나. 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을 날렸습니다. 밤새도록 배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해했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리는 마지막 실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틀에서 천을 떼어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천은 다른 어떤 천보다 컸고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에 비추자 천 위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실로 짜여진 그림. 그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여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석씨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달림이 천 속에 자신의 기억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시리는 천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배틀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가장 먼저 왔고 석씨도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천을 받았던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배틀집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리는 배틀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접힌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시라, 준비되었느냐? 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천을 펼쳤습니다. 천이 햇빛 아래 펼쳐지자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천 위에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여인이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인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글자도 짜여져 있었습니다. 달림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천을 짜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천을 짜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이 땅을 탐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가 천에 독을 묻혀 사람을 해쳤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나는 쫓겨났고 이 집에서 외로이 죽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사람들은 말없이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나이든 노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얼굴, 석씨 아버지가 맞소? 내가 젊었을 때 봤던 얼굴이요. 석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요. 저 아이가 꾸며낸 거라고. 시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이건 달림이 직접 천에 남긴 기억이에요. 천을 짤 때 달림의 마음이 제 손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이장이 천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실로 짜여진 그림이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은 석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씨, 당신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했소? 석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석씨 집안의 늙은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석씨 아버님을 어릴 때부터 모셨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을 탐내셨습니다. 명당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달림이라는 여인이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여인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인이 천에 독을 묻혔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고 여인은 쫓겨났습니다. 하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지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석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석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니라
분노의 시선이었습니다. 석씨 집안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땅을 가로챘다니. 그것도 모자라 또 시리를 괴롭히려 했어. 이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씨, 이 땅은 당신 것이 아니오. 원래 주인은 달림이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시리요. 당신은 더 이상 이 땅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소. 석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시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라,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달림의 뜻을 이어 이 집을 지켜라. 시리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달림의 혼이 평온해지셨나 봐. 시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귓가에 달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이제 나는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 대신. 목소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배틀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시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라, 미안했다. 이제 우리가 너를 제대로 대하겠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시리는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씨도 일어나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하인들이 부축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모두가 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배틀집 앞에는 시리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천을 다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배틀 옆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달림을 기억하기 위해 시리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시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달림은 떠났지만 그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천, 딸각, 딸각, 배틀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배틀집 주변에는 들꽃이 피어났고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시리는 날마다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아이 어미는 시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노인의 며느리는 약초 캐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짠 천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시리는 그들을 위해 천을 짰습니다. 정성을 담아 한 올 한 올. 마을 사람들은 시리를 아꼈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석씨는 마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전처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리는 석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석씨 집 앞을 지날 때 아이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석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점점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석씨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탐욕 대신 후회가 그의 얼굴에 서렸습니다. 어느 날 석씨가 배틀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시라, 이걸 받아다오. 보따리 안에는 좋은 시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리는 놀라 석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달림에게도 너에게도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이것이라도 받아주길. 시리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석 씨. 석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따뜻했습니다. 석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익어갔습니다. 시리는 배틀집 마당에 앉아 단풍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어진 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시리는 문득 달림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달림은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틀에 시실에 이 집 구석구석에 아이는 잎을 품에 넣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천을 짜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딸각 딸각 배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리는 다시 달림을 만났습니다. 달림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이제 나는 걱정 없다. 행복하렴, 아이야. 시리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배틀집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시리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천을 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서 달림의 자리를 이어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천을 짜며 살아갈 것입니다. 배틀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로 멀리 그 소리는 평화를 전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시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후로도 배틀집의 배틀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곳에 남아 사람들을 위해 천을 짰습니다. 달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억울함은 위로받았습니다. 시리가 짠 천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산 아래 배틀집에는 지금도 시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며 누군가의 정성을 담을 준비를 하며 당신이 지친 밤 따뜻한 천 한 폭이 필요하다면 그 배틀 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딸각 딸각 그 소리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배틀 소리 하나에도 사람의 진심이 담길 수 있다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손길에도 그런 따뜻함이 깃들 수 있지 않을까요?